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에고가, 그러니까 무지한 에고가 어떻게 고통을 일으키는가 하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지에서 고통이 발생하고, 그리고 무지가 자각으로 깨어나면 이 고통이 사라지는 그런 과정을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다면 오늘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통이 지난 시간에 말미에 정견이란 바로 보는 것이란 무엇인가? 고통이 일어나면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보고, 바로 보면 여기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원인을 알게 되어서 고통이 이제 차례차례 또 사라지죠. 그래서 고통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고통이 사라지면 사라졌다는 것을 또 보는, 그러면 고통이 사라지면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여기 이제 또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일어나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 보고, 그리고 고통이 사라지면 사라졌다는 걸 또 잘 보게 되면 고통이 없어요. 지금 고통이 없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떤 상태인가? 고통도 일종의 생각에 속하거든요. 생각은 고요해지고, 모든 잡념은 고요해지고, 그리고 고요해진 여기에, 고통이 사라진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도 이렇게 또렷하게 깨어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랐다가, 고통에 신경 쓰느라고 몰랐다가, 생각 따라다니느라고 몰랐다가, 그 생각이나 고통이 사라지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가? 허무인가? 아니에요. 이렇게 멀쩡하게 깨어있는 우리들의 본질인 이 의식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으로는 고통을 비롯해서 대표해서 생각은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면 고요해질수록 우리들의 본질인 의식은 더욱더 또렷하게 깨어나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했는가? 옛분들은 적적성성 이런 말을 썼거든요. 워낙 유명하니까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의 포인트가, 적적은 고요할 적자를 2번 썼지요. 고요하고 고요하다. 무엇이 고요한가? 생각이 고요해지고, 성성하다 할 때 성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방변의 별성자지요. 우리 마음이 별처럼 초롱초롱 빛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한테 이렇게 주목해 주시고 하면 저 집중하느라고, 저의 말에 집중하느라고 생각이 사라지죠. 생각이 사라지면 죽었느냐? 아니에요. 그죠? 더욱더 또렷해지잖아요. 이 또렷함이 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이상한 것들 아니에요. 다만 자꾸 놓쳐서 확인을 못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이거 내가 아는 건데 하고 이제 관심을 거기다 두면 그 시간이 늘어나겠죠. 지금까지는 모르고 그냥 순간순간 와도 스쳐 지나갔다가 이제 이런 말을 알면 이제 신경이 자꾸 쓰이고, 그럴수록 그 시간이 늘어나겠죠. 고통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는가? 고통이 사라진 것을 적적이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은 더욱더 또렷하게 깨어 있어서 성성, 별이 빛난다. 옛날에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라디오 프로 있었는데, 별이 빛난다 이거죠. 밤에 신비롭지 않나요? 밤에 별이 쫙, 혹시 저기 어디 사막이나 이런 데 좀 오염되지 않은 공기 맑은 곳에 하늘 바라보면 별이 막 울먹울먹이잖아요. 막 이 별들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울먹울면서 막 떨어지는, 저는 백담사 계곡에서 템플스테이 할 때 생각이 나네요. 너무나 그 별이 커가지고요. 눈앞에서 막 이렇게 울먹울먹 하더만요. 이렇게 막 떨어지는데, 그때 참 좋은 도반들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던 이야기가, 그 백담사 앞에 계곡 흘러가는 거 기억나십니까? 돌담 많이 쌓여있고 하잖아요. 생각나네요, 정말.
성성하지요. 다른 말로 생각이 사라진 것을 선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의식이 초롱초롱 깨어나는 것을 지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선정, 지혜. 그러니까 이거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생각이 없어지면 자연적으로 의식은 깨어나고 선정이 되면 자연적으로 지혜가 드러난다. 선정은 주로 구름이 걷힌다고 표현하죠. 비유를 생각의 구름이 걷히면 태양은 더욱더 그 모양이 드러나서 빛나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조금 더 어려운 용어입니다만은 공적이라고 해요. 텅 비어서 고요하다. 생각은 텅 비어서 고요하면 텅 빈 다음에는 뭐가 있는가? 충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빈 충만. 법정 스님의 또 책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다 같은 이야기예요. 텅 빈 충만이나 지금 공적한데 영지는 신령스럽게 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초심자들은 이런 말을 배워두면 굉장히 요긴해요. 나중에는 이걸 버려야 돼요. 이 말을 붙잡으면 실제로 공정영지를 깨달아야 될 걸, 체험해야 될 걸,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에 붙들으면 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이 본질을 지금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본질을 표현하는 말들을 처음에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공적 영지다. 텅 비고 고요한데 신령스럽게 아는 게 있다. 의식을 말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아니 뭐가 그렇게 특별하건디 이걸 말하는데 근데 이것을 저렇게 또 멋지게 표현을 한다 이거죠. 이것이 드러나면 이 말은 버려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남한테 이걸 설명할 때는 또 이런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은 이런 말을 배웠다가 버리는 거예요. 배웠다가 버린다. 왜 버리느냐? 진짜가 나오니까. 진짜가 나올 때는 버리는 거예요. 진짜 금이 중요하지. 금이라는 말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과정에서는 이런 말을 배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진공, 진짜로 텅 비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의식은 진짜로 비어 있어요. 이 의식은 지금 이 의식은 진짜로 비어 있어요.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뭐가 있으면 걸리잖아요. 그죠? 이게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것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텅 빈 공간 속에 지금 이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본질인 의식으로 꽉 찬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공이다 이거예요. 근데 묘유라는 말은 이것이 깨어가지고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신통해요.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또 끄떡끄떡 그거 다 알아들으시고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고 신통하다니까요. 여러분 안에도 있고 이게 저 안에도 하여튼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막 떠드니까 있잖아요. 말하는 게 있잖아요. 들으시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알아듣잖아요. 이게 신령스럽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이걸 놓치는 이유는 이걸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놓친다는 거예요. 이게 절대로 특별한 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지금 깨어있는 이거예요. 의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 의식이 있고 없고 지금 당장 쓰러져 죽으면 의식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의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자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식을 표현하는 게 적적 성성이라고 이걸 표현하고 선정 지혜라고 표현을 하고 공적 영지라고 표현을 하고 진공 묘유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공을 마음이 고요해진 것을 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고요해진 거 그걸 무심이라고 하고 무심에서 안 끝나요. 항상 무심은 평상심의 작용을 일으켜요. 지혜의 작용을 이렇게 깨어나서 척 보면 알잖아요. 귀신 아니에요? 척 보면 검은색, 투명한 색, 여러분 테이블 흰색,
책 보면 알잖아요. 힘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무심과 평상심, 이거를 중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마음이 복잡하면, 생각이 복잡하면, 고통이 있으면 보고 다시 고요한 대로 돌아온다. 무심이다. 무심이면 무심으로서 살다 죽는 건 아니에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 깨어 있는 것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심과 평상심. 여러분, 무심과 평상심 중에서 누가 더 높을까요? 평상심이 높아요. 무심도 한 겹이 막혔다. 평상심으로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아는 것과 실천에 있어서 실천이 한 단계 더 위죠. 알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실천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좋은 거지요. 자, 다음에 천척, 사륜, 직하수. 천척, 1척은 20몇 센치거든요. 그러니까 천척이면 20cm라 치면 곱하기 1000 하면 2만 cm네요. 2만 cm면 100cm가 1m니까 200m네요. 그죠? 200몇 m네요. 그죠? 깊은 호수에 가서 진짜 밤에 달 떠 있는 밤에 혼자 있어요. 근데 까닭 없이 낚싯줄을 쭉 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낚싯줄이 길이가 200m, 상당히 높지요. 지금 우리 남산, 서울 같으면 남산 높이가 260m예요. 그럼 200m면 얼마나 깊습니까? 그죠? 이 천척이나 되는 사륜은 낚싯줄이에요. 200m가 넘는 낚싯줄을 직하, 다 이렇게 수직으로 수는 들이웠다. 천척 낚싯줄 곧장 들이우니. 이때 나중에 누군가가 그런 질문을 해요. 이 선자 덕성 스님이 고기 낚을 것도 아니면서 그 낚싯줄을 200m나 들이운 뜻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표현하는 것은 본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현상이잖아요. 그 본질은 좀 깊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현상과 본질은 차원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원이 다른 것을 깊다고 표현을 하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천척이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천척 낚싯줄을 곧장 들이운다. 이 말은 본질에 닿아 있다. 본질에 닿아 있다. 어떤 분이 여기에 대해서 댓글을 쓰는데 천척 낚싯줄을 들이운 뜻이 무엇일까? 금빛 잉어를 낚으려고. 금빛 잉어가 뭔지 아시겠죠? 지금 본질. 그러니까 이렇게 깨달은 분들은 항상 현상과 본질을 같이 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꿈 같은 현상 뒤에 이 깊은 본질이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항상 드러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이 딱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천척 낚싯줄을 곧장 들이운다. 이해되죠? 참 보세요. 지금 깨달은 분이 몸을 숨기고 낮에는 좋은 일을 하고 저녁에는 홀로 배 타고 깊은 호수에 나가서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모습이 동양화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죠? 무슨 대롱이 이렇게 뒤집어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줄이 일파제동 만파수. 한 물결이 살짝, 제라는 말은 살짝, 한 물결이 살짝 움직이니까 만파가 따른다. 만파수. 보세요. 그 동심원이라는 거 아시죠? 호수에 돌멩이 하나를 딱 떨어뜨리면 물결이 일어난 것이 싹 퍼져나가죠. 완전히 멀리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 모양이거든요. 현상을 말하거든요. 현상에서는 동심원의 물결이 퍼지는 것처럼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동심원이 쫙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구는 많지 않습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니까 온갖 생각이 뒤따르고, 한 생각이 사라지니까 온갖 일들이 사라진다. 이런 표현은 참 많지요. 이게 우리 현상에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은 윤회하거든요. 그걸 쫓아가면 계속 하지만 알아차리면 싹 사라지죠. 그러니까 지금 본질과 현상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우리들의 선배들은 참 얼마나 아름다운 가르침을 남겨줬는가. 천척, 사륜, 직하수, 일파, 제동, 만파수, 본질과 현상.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제3구가 야정, 수완, 불식. 야정, 밤은 고요하고, 수한, 물은 차서, 불식, 고기가 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저녁에 밤에 이제 호수에 탁 나가서 혼자 있는데 낚싯대는 들이려고 있지만 고기를 잡는다는 게 아니라 뜻은 항상 본질에 딱 가 있다 이거죠. 그러다가 또 한 생각 일어나면 이게 싹 생겼다가 사라지는, 아까 정견이란 말을 우리가 썼지 않습니까?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한 생각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걸 보는 거. 그걸 하고 계셨다 이거죠. 그 말이죠. 그래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했는데 다시 고요해진 거예요. 한 물결이 일어났다가 퍼진 다음에 다시 고요해졌어. 그 상태가 밤은 고요하고 물은 차가워서 고기가 물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이 고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를 썼을 때 고기 이런 것은 중생을 말하는데 중생은 뭐냐면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중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가 물지 않는다. 이 말은 더 이상 이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고요해진 거죠. 아까 이야기한 적적 성성했잖아요. 진공 묘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고요해진 거.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로 끝인가? 아니에요. 그 다음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만선공제 월명귀. 만선, 배에 가득. 만선, 배에 가득. 공제, 텅 비은 것을 싣고, 허공을 싣고. 배에 가득 허공을 싣고 월명, 밝은 달빛 아래에 귀 돌아온다. 이제 새벽이 싹 오니까 다시 사람 사는 곳으로 또 봉사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 빈 배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이 고요해지면 끝이 아니라 정신이 또렷하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빈 배에 허공을 가득 싣고 밝은 달빛 아래 돌아온다. 눈에 그려지죠?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마음 공부 이야기예요. 본질이 있고 현상이 있는데 현상에서 생각이 일어났다가 고요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지면 무엇이 드러나는가? 여러분, 현상은 생겼다가 사라져요. 이게 법칙이에요. 생겼다가 사라져요. 그러면 생겼다가 사라지고 다음에 또 생기는데, 생각 같으면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보통 사람은 바로 생각이 다시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이 좀 고요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한번 생각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걸 보고 난 뒤에 고요한 상태에서는 의식이 깨어있고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생각이 잘 안 일어나요. 훈련이 된 사람이죠. 그 상태에는 어떤 상태인가? 아무 일이 없이 텅 빈 채로 앉아 있는데 진짜 이 달이 비추는 것처럼 이 맑은 의식이 다 이렇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어 있는 것 속에서, 예를 들어서 깨어 있는 것 속에서 뭐가 소리가 하나가 턱 나면, 여러분 그 텅 빈 채로 깨어 있는 상태에서 어딘가 가까운 데서 소리 하나가 턱 나면 우주가 울리는 거예요. 우주가 울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식은 항상 통이라서, 의식은 항상 하나가 통이라서
한쪽이 울리면 저쪽이 같이 울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비밀이에요. 의식의 세계에서는 시공이 없어서 한쪽에서 텅 울리면 저 끝에서 같이 울리는 거예요. 남산에 구름이 끼면 북산에 비가 온다. 이서방이 아파서 침을 맞는데 저기 엉뚱한 돼지가 났더라. 뭐 하여튼 이 말들이 이 의식의 세계에서는, 본질의 세계에서는 시공이 없어서 다 한꺼번에 울리고 있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이 공명이 밤에 이 스님 이런 분이, 이분은 스님이셨는데 선자 덕성 스님인데 발도가거든요. 제목이 도는 이제 노젓는 뱃사공에 노젓는 그 노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젓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평생 몸을 숨기고 옷도 그냥 평상복을 입고 몸을 숨기고 이렇게 좋은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하다가 저녁에는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이런 체험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참 여기 이런 시를 우리가 또 공명하면 마침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랑 연결되니까 고통이 일어나면 일어난 걸 보고 고통이 사라지면 고통이 사라진 걸 볼 때 그것이 상황을 이렇게 식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에고의 탄생과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깊어지면 에고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에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 일어나는 것이 진행되는 걸 보고 그걸 또 자각하면 그것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지에서 에고와 고통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각에서 에고와 고통이 사라진다. 여기에 숙달되는 거. 지금 이해되세요? 여기에 숙달되면 천하무적이에요. 그죠? 이것이 바른 공부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누가 하지요? 본인이 하지요? 언제 하지요? 순간순간 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생은 나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일으키게 해요. 그러니까 옛분들이 그랬어요. 깨닫는다는 것은 뭘 깨닫는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한 생각을 타파하는 거라는 거예요. 일념 타파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업을 없애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것은 지금 이 순간 한 생각을 알아채고 그것이 사라지면 드러나는 이 자리, 이 텅 빈 채로 깨어있는 이 자리. 그러니까 이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하는 김에 복습을 하면 우리가 살면서 익어 있는 것은 뭐냐면 에고가 고통을 일으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꾸 우리가 자각을 해서 그것을 설계 만들어야 돼요. 익어 있는 것은 설계하라. 그리고 설은 것은 뭐냐? 자각의 과정. 이 자각의 과정이란 말은 자각을 통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과정. 그러니까 결국은 고통이라는 것도 한 생각이에요. 번뇌가 고통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한 생각이 지금 계속 내가 딸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걸 자각하고 사라진 뒤에 텅 빈 채로 아무 일 없이 깨어있는 이게 지금 사실은 제일 좋은 행복이에요. 인간 세상에 가장 좋은 행복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른 것은 자각의 과정은 있게 하라. 언제? 지금. 어디서? 여기서. 누가? 각자가. 아주 분명하지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보세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지금은 같아요. 지금은 같은데 지금 하는 사람은 조금 달라져요. 안 하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하는 사람은 약간 이 각도가 약간 달라져요. 이게 자꾸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어지죠. 이게 여러분 정말 공부의 비결이에요. 하루아침에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정말 틈만
틈이 날 때마다 이 각도를 조금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마어마하죠.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죠? 아까운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가? 공부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예요. 딴 공부 뭐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자, 다음에 주관, 에고, 그리고 객관은 에고의 세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통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주관이 생기고, 주관은 투사되니까, 투영되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쭉 일련의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주관이 객관을 만든다고 하는 이 관계예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대목이에요. 자, 이게 지혜의 정수예요. 자, 한 생각 일어남과 동시에 주관 객관이 같이 성립해요. 생각이 없으면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어요. 아까 그 텅 빈 배에 달빛만 가득 싣고 돌아올 때는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어요. 생각이 없으니까. 이거는 아주 간단하지만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주관 객관이 없어요. 한 생각이 일어나면서 주관도 생기고 객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해져 있는 나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 생각 따라서 생기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한 생각 따라서 주관 객관이 동시에 성립하는 거예요. 동시에 성립한다. 이 원리도 알아야 돼요. 한 생각 일어남과 동시에 주관 객관이 동시에 성립한다. 이 말을 전문용어로 하면 주객이 연기한다 이 말이에요. 연기라는 말은 서로 의지에서 기, 일어난다. 연은 인연, 조건 따라, 인연 따라 일어나는데 한 생각 때문에 주관 객관이 함께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객관 없이 주관만 생기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없이 나 없는 거예요. 또 주관 없이 객관만 있는 것도 없어요. 항상 같이 있어요. 심지어 꿈속에도 그래요. 꿈속에도 똑같아요. 내가 있고 세계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고 세계가 같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연기란 말이 무서운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하고 저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주관 객관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관 없이 객관 불가능, 객관 없이 주관 불가능. 주관 객관이 항상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게 연기라는 말인데 조금만 깊이 본다면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라는 거예요. 천지가 동건, 같은 뿌리다 이런 말 있죠. 절에 가면 뭐 입구에 서울 도선사 입구에 거기 있다. 도선사, 서울 도서관 우이동에 도선사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에 천지 동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연기에 의해서 주관과 객관은 하나예요. 같이 성립하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것은 그 한 생각이 사라진과 동시에 주관 객관이 같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주관 객관도 생각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주객 탈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객 탈락을 깨달음이라고 해요. 일본에 지금 일본인들의 아주 존경하는 일본의 선지식이라 그러죠. 그 중에 한 분이 조동종이라고 하는 그 종파를 세우신 도겐 선사. 12세기에 그 한자로 쓰면 길도자의 어떤 원자예요. 근데 이걸 일본어로 읽으면 도겐이에요. 이 도겐 스님이 여러분 유튜브에 2시간짜리 이 도겐의 그 공부한 이야기가 유튜브에 다 있어요. 자막까지 달려 있어요. 조금만 부지런하시면 찾아보시면 돼요.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겐이 자기 사상을 딱 한마디로 표현한 거. 그 일본에서 존경받는 이 도겐 선사가 12세기에 송나라 유학 가서 그 항주의 서호에 있는 그
거기서 스승을 만나서 여정선사한테서 배워가지고 돌아와서 일본에 굉장히 지금 세력이 크거든요. 근데 그 스님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객 탈락이에요. 이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무엇인가? 주관객관이 동시에 탈락하는 것이다. 한 생각을 타파한다 이 말이나 일념 타파란 말이나 주객 탈락이란 말이나 같은 뜻이에요. 또 이거를 그 육조 회능 같은 분은 내외 명철이라고 불렀어요. 주객 탈락을 내외 안과 밖이 명 밝게 뚫린다. 내외 명철. 그리고 가야산에 살았던 승천 스님은 깨달음의 기준을 내외 명철로 육조 당정에서 따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거예요. 주관 객관이 같이 성립하고 알아채면 이게 다 생각이에요. 같이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객이 다 사라지면 뭐가 남느냐? 이 멀쩡하게 깨어있는. 그러니까 안 죽어요, 여러분. 내가 없어졌다고 해서 안 죽어요. 죽을 리가 있나요? 나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 하나가 사라지면 주관 객관이 함께 사라지고 이 한계 우주가, 한계 세상이, 한계 의식의 세계가, 법계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나와 남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서 외우세요. 주객 연기이고 주객 탈락이다. 주객 탈락이 깨달음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외 명철이라고 한다. 자, 예능 프로그램에 놀면 많이 가끔 보신 분들 많지요. 거기 보면 지금 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예능인인 유재석 씨가 유재석 씨 본인은 본 캐릭터예요. 이해되세요? 본 캐릭터인데 이 PD가 아이디어를 낸 거죠. 부캐를 만들자. 그럼 본캐는 유재석인데 부캐를 뭘로 했느냐면 유산슬이라고 해서 트로트 가수. 그래서 옷도 막 화려하게 입고 이 유재석 씨가 자기는 그냥 집에 가면 애기 아빠고 뭐 부인의 남편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남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부캐를 개발한 거예요. 그럼 이 부캐에는 트로트 가수가 되어서 이름을 유산슬이라고 해. 그리고 막 활동을 해. 그러면 유산슬이 만들어지면 유산슬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예능 프로그램 안에 유산슬 이 트로트 가수가 콘서트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을 프로그램화 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냐. 본캐와 부캐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 이 발상이 우리 마음 공부하고도 같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지금 유행이느냐. 지금 아마 가장 핫한 언어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우리가 배웁시다. 예. 메타버스란 말은, 메타는 한 단계 위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가상이란 뜻이에요. 버스는 유니버스의 준말이에요. 그러면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예요. 여러분, 지금요, 강남 땅 비싸죠.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인터넷 안에 가상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가상 세계가. 그러면 그 가상 세계에 요즘 부동산 팔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실물의 이 부동산이 아니라 가상 세계, 인터넷 가상 세계 안에 거기서 부동산을 팔고 있어요. 참 놀라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한 집안에 저녁에 가족이 모였어요. 퇴근한 아빠는 TV 뉴스를 보고 엄마는 유튜브에서 연속극이나 드라마를 뭐 넷플릭스라는 뭐 이런 것들을 하여튼 유튜브를 통해 많이 보시죠. 요즘은 TV 보는 시간 이상으로 유튜브에서 공부도 하고 지금 이것도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보실 거예요. 지금 TV로서도 보시지만 공중파로도 보시지만 또 유튜브로도 많이 보시잖아요. 실제로 신문 보는 시간보다는 유튜브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지요. 사실 유튜브 세계도 다 이 가상 세계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뭐 하느냐? 학교 갔다 오면 아이들은 로블록스나 제페토에 가서 놀아요. 저게 요즘 핫한 가상 세계를 미국의 가장 유명한
메타버스는 로블록스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우리나라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그것은 제페토예요. 애들은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놓고 컴퓨터 켜고 앱이란 거 아시죠? 앱 눌리면 그 세계가 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친구들이 다 들어와 있어. 이해되세요? 각자 집에 갔지만 앱을 통해서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거기 친구들이 다 와 있어. 그리고 자기 아바타들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자기 아바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내 아바타는 여성 같으면 멋진 옷을 현실에서는 그냥 집안에서 평상복 입고 있는데 그 아바타는 구찌를 입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서 입혀요. 지금 그 안에 엄청난 산업이 그 안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입고 친구가 만들어 놓은 게임에 들어가서 같이 게임을 즐겨요. 그리고 요즘은 회사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직원 회의를 각자 아바타가 되어가지고 거기 가서 모여서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순천향대학교라는 곳에서 입학식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못 모이니까 입학식을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총장님 뭐 연설하는 거 듣고 축제도 벌이고 또 학생들은 자기 캐릭터를 만들어서 들어가서 여러분 과 잠바라는 거 아세요? 과마다 자기 잠바 있죠. 과잼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입고 들어가서 거기서 다 만나서 하는 거예요.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 세계가 벌어져요. 자, 그러면 이런 말을 왜 제가 길게 하는가? 본질의 입장에서 보면 현상이 가상세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이 세계를 카피해서 인터넷 안에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지금 부동산까지 사고 팔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질의 깨달은 입장에서 꿈에서 깬 입장에서 보면 이게 꿈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메타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 환상인 거예요. 깨달은 사람의 눈에 본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 크루아상하고 커피 분명히 현실이었지만 지나가고 없잖아요. 이 세계가 현실처럼 보이지만 순간순간 지나가고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여러분은 김안무개를 보고 계시죠? 캐릭터예요. 부캐예요, 부캐. 부캐릭터예요. 본캐가 뭐냐? 이 부캐릭터를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에서는요, 요즘 저 VR이란 거 아시죠? 뭐 이렇게 눈에 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끼고 센서가 있거든요. 내가 움직여서 내가 춤을 추면 나의 캐릭터가 메타버스에서 같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이 부캐릭터인 이 몸을 움직이고 있는 거, 이 몸이 지가 움직이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몸이 스스로, 몸은 물질이에요. 물질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무언가가 본캐가 있다고요. 이거는 부캐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건 전부 다 부캐릭터지 본 캐릭터가 아니라고요. 그럼 본 캐릭터가 뭐냐는 거죠.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이것을 확인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부캐릭터, 즉 아바타를 나로 알고 살다가 이건 가짜구나. 가짜라기보다 그림자구나. 인형이구나. 그리고 진짜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천지개벽이에요. 부캐릭터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과 이 물질 세계에 얽매여 있어요. 업에 얽매여 있다고 얘는. 습관에 얽매여 있다고요. 근데 우리의 본질은 여러분 본질은 무한대예요. 이 우리들의 의식은 무한대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의 분신들이에요. 삼라만상이.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우리들의 본질을. 그러니까 우리가 부캐릭터인 줄 알고 살다가 본 캐릭터를
깨닫는 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걸 보고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서 마음 공부로 돌리면 또 엄청난 인사이트,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유명한 메타버스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최근에 이제 주식 회사가 되어서 상장할 때 3조의 가치를 가진대요. 그러면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새로운 메타버스 앱을 하나 만들어서 이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니까 이제 주식시장에 이걸 이제 올려가지고 회사가 정식으로 되었는데 가치가 지금 3조를 평가받는데요. 직원이 10명이에요. 지금 무서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 10명 중에서 실제로 만드는 엔지니어는 3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엄청난 세계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추립시다. 한 사람이 깨달으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계가 완전히 뒤집힐 정도로 무서운 변화가 한 사람이 깨달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뭘 깨닫는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나는 부캐릭터고 본 캐릭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본 캐릭터는 완전히 무한대예요. 불생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세상의 변화는 없다 이거죠. 한 명이라도 제대로 깨달으면 아까 1파가 10,000파로 퍼지잖아요. 한 사람이 깨달으면 옆에서 같이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좋은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공부하십시다. 예, 여러분 한 명 깨닫는 것이 이 세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